가장 어려운 게 중개대상물과 용어의 정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 관념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하면 돼 있는데 시험에는 그냥 토지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오늘 문제에도 보면 지금 이 법조문에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1번 문제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해석상 문제니까. 법조문에는 이런 말만 이 5개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보기가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토지, 건축물,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물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 토지 중에서도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라는 거는 소개하는 건데 사고 팔 수 있어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알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주부동산,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 땅 밑에 있는 석유라든지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의 채굴권이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입니다.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도 시험에 3번 출제되는데 단순히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이 되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천이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도로도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라면 중개상물이 될 수 있고 국가 하천, 지방 하천, 공도, 국도, 고속도로 이런 거는 또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필지 단위로. 한 필지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죠. 그래서 3번지 중 일부만 팔아먹으려면은 분필을 해야 되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죠. 예, 용익물권 설정만 가능하고 담보물권 설정은 안 됩니다.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따라서 제한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즉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담보물권은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법에, 그 다음에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자,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네,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은 판례가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지붕과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이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중개사물에는.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주유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이 된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무등록업자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보수를 3건을 알선한 걸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다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있다고. 근데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고소를 했으니까 형사고소하고 나면 검사가 알아서 대법원까지 가니까 형사는 뭐 개인 돈 들어갈 건 없어요. 그냥 형사고소만 고발만 해놓으면 되죠. 피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이죠.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걸 고소라고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결론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다. 물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분양권도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사물,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원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게 토지, 건축물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밖의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첫 번째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현재 유권 해석은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중개상물 아니다. 결론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등기된 나무가 임목인데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둘 다 중개 대상물이 되며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보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 임목이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나무 하나하나 소유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건물, 공업소유권, 기계,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11번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분양자는 분양하는 사람이고요. 분양회사고요. 피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그래서 피분양자가 선정된 이 말은 뭐예요? 101동 누구, 102동, 101호 누구 이렇게 특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쉽게 말하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상물입니다. 이게 다 어려워요. 지금 법조문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어렵다고 관념상 해석상의 문제니까. 근데 전부 다 판례입니다. 이 네 개 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게 비품을 시설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거래처 신용 또는 거래처 신용 이걸 영업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바닥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개 권리금을 통칭해서 그냥 권리금이라고 하죠. 판례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권리금이 중개상물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므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의 판례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니은, 디귿 다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토권이 나옵니다. 그 이택,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아마 줄여서 이택, 그 다음에 협의 매수자 택지, 협택, 생활 대책용 택지 해가지고 생택 이렇게 줄여서 주로 불러요. 인터넷에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대토권입니다. 이른바 대토권. 이게 뭐냐면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받는 걸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이 협택이 뭐냐면 협의 매수자 택지 이거는 만약에 LH 같은 데서 수용하는데 협의할 거 아니에요. 매수 이렇게 파세요 하는데 그게 말 잘 듣고 그냥 그대로 팔면 협의 매수자 택지 또 나중에 준다고요.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재결 신청하고 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고 계속 투쟁하는 사람은 밉다고 나중에 안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에서 개발사업 한다고 그냥 수용하겠다 팔으라고 하면 그냥 파는 게 더 나아요. 투쟁해가지고 소송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1년 넘게 막 소송하고 해봐야.
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대토권, 이런 대토권을 주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를 들면 댐이 수몰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나는 절대 돈도 필요 없다.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마을, 여기 사시던 분들 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를 주는 거예요. 대토권. 원주민들이 거기에 그 정착할 수 있도록. 보통 그래서 신도시 만들면 다 대토권 가지고 단독주택 필지가 있잖아요. 보면 세종시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단독주택 지어놓은 거 이런 거는 대토권 받아가지고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있던 원주민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예, 보상, 현금 보상 대신에. 자, 이거는 대토권은 지금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게 아직 어디 나올지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대토권은 판례가. 만약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면 중개도 아니죠. 그럼 이 대토권 알선하다가 만약에 의뢰인이 피해를 입어도 협회 공제금으로 공제금 청구를 못해요.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해가지고 자동차, 중고자동차 중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뢰인이 손해입었다고 협회 공제금 청구 못한다고요. 왜냐면 중개가 아니니까. 그건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그 중개 아닌 거 해가지고 사고 난 거는 중개사고도 아니라고요. 손해배상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개인재산을 남용해서 뭐 민법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11번의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기억에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됐으면. 그 다음에 니은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시설권리금, 영업상 노하우, 영업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바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 중개상물 아니고요. 리얼. 아까 입주권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된다 했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이게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으니까 청약통장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13번 중개상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1번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죠. 판례가 아니라 이건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3번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예, 동산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질권이 이게 전당포 우리 물건 맡기고 뭐 돈 빌리는 거 이게 질권이잖아요. 질권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질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20톤 미만 선박, 20톤 이상 선박이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선박은 20톤 이상이 되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의제부동산 중에 이 세 개만 중개상물이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따라서 이거 빼고 나머지 선박, 차량,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등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다 X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중개상물입니다. 이 세 개만. 따라서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라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은 동산입니다. 등기를 안 하니까. 동산이라도 역시 동산이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자동차, 항공기는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지만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데 비행기 임대차 절반은 임대차더라고요. 그래도 임대차라도 그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도 됩니다. 비행기 임대차 중개하는 거는. 13번의 답 3번이고요. 1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상물인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중개사무소를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A, B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B가 업무정지되면 B 빼고 나머지 A는 업무해도 되죠.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면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같이 쓰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해도 같이 계속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 5번 변호사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네. 비록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 이런 거 좀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는 게 좋겠죠. 개업공개사는 그 전매 차익을 노린 걸 알고 하면 비록 1억에 샀다가 A가 B한테 1억에 팔았고 B는 다시 C에게 1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바로 미등기 전매 A에서 C로 등기를 넘기면 그 자체가 비록 전매 차익을 남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소위 중개인은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4번의 답 3번이고요. 15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지금
이 세 가지 다 있네요. 지붕, 벽, 기둥 다 있으면 이게 민법상 건축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그 대신에 확인 설명은 해야 되겠죠. 속이면 등기됐다 거짓말 시키면 안 되겠죠. 지금 뭐 롯데백화점 이런 거는 거의 다 등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등기를 안 하면 그만큼 취득세 내는데, 옛날 등록세가 등기 등록 당시를 가액으로 냈어요. 등록세. 그럼 감가상각이 다 돼버리면, 나중에 오래돼버리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 같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면 세 놓기가 힘들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그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세입자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15번에 1번은 중개상물이고 2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것을. 그 다음에 4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가압류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등등 이 전세권 설정 등기된 거, 유치권 설정된 거 다, 법정저당권 설정된 것 전부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약 350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접도구역, 도로 하천구역, 연안구역 이런 거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공법상 행위제한만 있을 뿐이라고요. 접도구역은 그 비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에서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그 다음에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도시지역에서는 안 받죠. 단 녹지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 안 받는다면 여기도 도시지역이니까 도로가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비도시지역에는 도로가에 건물 못 지어요. 왜? 접도구역이니까. 접도구역 나중에 도로 확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맹지입니다. 맹지. 접도구역 안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이 맹지라고요. 무조건 도로가에 있는 땅이 좋은 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시골길 같은 거 가다 보면 주유소 같은 거 도로에서 한참 뒤로 후퇴해가지고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는 건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길을 넓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중개상물은 된다고요. 접도구역이라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되고요. 압류, 가압류 이런 거 돼 있어도 당연히 또 중개상물 됩니다. 저도 가압류 돼 있는 거 실제 중개해봤어요. 가압류, 말소 서류,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서 중도금 치를 때까지 가져오라고 하고 법무사 오라고 해서 말소 서류 받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중개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 지금 뭐 그 제도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저도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1년에 한 건은 중개해요. 지금 그 제도 같은데 1억 폭락했다더라고. 아파트가 지금 얼마 6천만 원 한다더라고. 아파트가 6천만 원. 옛날에 한 1억 6천 하던 게 6천만 원 하는데 건조당이 1억 2천 설정돼 있대. 6천만 원. 옛날에 이제 1억 6천 할 때 대출 받은 거예요. 이거 중개하면 되냐? 매수인이 무서워하잖아. 이거 다 말소해 주겠다. 돈 더 토해내. 돈 더 갚아야 돼. 지금 아파트 팔면서 명의만 넘겨주고 돈은 더 토해내야 된다고. 지금 집 남기는 게 아니라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 흔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특약을 그냥 말소하기로 한다. 잔금 치를 때까지 건조당 설정 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해놓고 말소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는 없어요. 개업공개사가 뭐 어디 자기 돈 보태가지고
말소 안 한 주인이 안 한 걸 대신에 할 수는 없잖아요. 말소하기로 한다.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 없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잘못하면 배임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속인 게 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재산이득을 취득했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배임행위도 될 인물을 배반했잖아요. 그 팔아놓고 중도금까지 받고 대출을 해먹으면 배임죄 이런 걸로 처벌받아요. 또는 사기죄로. 마찬가지로 그래 다 갚기로 한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지 뭐 혹시 안 갚으면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적어줬으면 책임은 안 져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주로 거래할 때 그렇게 하는데 계약금부터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매도인한테 안 주고 지금 돈도 토해내야 되는데 계약금 받아놓고 도망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예 계약금, 중도금 뭐 개업공개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잔금 치를 때 이제 전부 은행 가서 돈 다 갖고 그냥 아예 매도인한테는 돈 10원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저도 팔아봤어요. 대출이 뭐 4억 얼마 돼 있는 거 5억 3천에 팔았는데 대출이 4억 6천인가 얼마 돼 있어요. 다 돈 나머지 다 떼고 6천만 원인가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은행 직원이 벌써 나와 있어. 대출 갚았다고 영수증 주면서 달라 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너 돈이 어디 있어서 4억이나 다 갚았냐 모르니까 그 이유는 말 안 하고 그냥 갚았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 아마 서류상 갚은 걸 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제가 안 갚으면 뭐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갚아야 되니까 그냥 돈 10원도가 아니고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차액만 주더라고. 다 떼고 은행 대출 떼고. 여러분들도 개업공개사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게 대출 다 갚고 그 은행에 그 말소 서류 받아야 된다고 대출 다 갚은 거 확인하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근저당 말소도 해야 돼요.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말소 서류도 받아가지고 말소해야 되죠. 말소 안 하면 나중에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제로지만 다시 대출 받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저당 건에 비해서.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약으로 다 말소하기로 한다. 근저당 설정 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돈만 다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돈 다 갚고 다시 대출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그 근저당 설정 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잔금 치르는 날까지.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돼요. 지금 구미나 거제도나 이거 집값이 뭐 울산도 많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집값이 아마 조선업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제도는. 구미는 거기에 있는 공단이 어디로 저기 뭐 파주인가 어디로 수도권으로 많이 갔나 봐요. 구미에 있는 공단이. 그러니까 집값이 뭐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거제도 같은 데는 원룸이 거의 다 공실이래요. 그 갭 투자가 위험하죠.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갭 투자 그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차익만 가지고 갭 투자한 분들 15번의 답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16번이 중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게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중개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그럼 결국 중개상물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중개상물로 틀린 것은 중개상물이 아닌 게 들어있는 것 기역,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예고등기 지금은 예고등기를 안 하지만 등기법에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도 중개상물 돼요. 이제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토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적법 절차인지 불법인지 말이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때문에. 그 다음 니은 지상권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거는 중개상물 됩니다. 근데 이제 법정저당권 이것도 또 논란의 여지는 있죠. 법정저당권 성립인지 알선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정저당권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 됩니다. 권리금 안 되고 질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중개상 권리 되고요. 환매권 됩니다. 공량재단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법정지상권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없기 때문에 특허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닌 게 들어있는 거는 지금 디귿 미음은 확실하네. 디귿 미음은 디귿 미음이 들어있는 게 3번이네. 3번이 가정답이었어요. 가정답. 법정 저당권 3번이 가정답이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요. 지금 니은에 있는 법정 저당권도 성립인지 이전인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억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 그 해설에 적어놨잖아요. 해설에 니은의 맨 밑에 적어놨죠. 3번을 가정답으로 인정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문제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이런 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16번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고요. 가정답은 3번이었고, 자 17번 임목입니다. 임목은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목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등기된 나무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목 나무를 이 산에 임야가 갑의 소유고, 이게 거기 위에 임목도 갑이라면 토지를 을한테 팔아도 을이 내 땅 위에 있는 나무 뽑아내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을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땅 산만 팔아도 나무는 등기된 나무가 있다면 이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만약에 안 미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임목 등기해놓고 나무를 벌채한다는 거, 베어낸 경우, 지금은 법조문에 베어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벌채라고 했는데 전부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서브노트 10페이지에 보면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을 비교해놨는데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 이 말은 나무 판매 대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다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벌채가 나무를 베어낸다는 뜻이죠. 벌채한다.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면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 공제를 포함한 공제에도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불 나버리면 그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가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도 가입해야 됩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임목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벌채된 임목에 미치고요.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등기법이 일반법이죠.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이 일반법이죠. 그 등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법이. 맞습니다. 5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2번이고요. 18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첫 번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소위 받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권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중개상권리 아니고요. 임목 광업재단 중개상물입니다.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중개상물 되는 것. 19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땄단 말 안 하고 보조원으로 취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몰래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딴 거 다 떠요. 언제 땄는지. 그 사장이 고용신고를 안 하면 몰래 뭐 적발 안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괜히 교육공개사가 자격증 땄냐 이렇게 물으면 면접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땄다. 근데 딱 60점으로 합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고 돈도 10원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개업할 생각은 전혀 없다. 죽을 때까지 사장님 밑에서 일만 열심히 배워서 한 100만 원만 받으면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 달 배워가지고 개업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오히려 자격증 없다는, 사장이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 싫어해요. 왜냐면 일 다 배워가지고 바로 개업하니까 옆에. 그렇다고 자격증 안 땄다고 하면 되는데 안 땄다고 하면 또 적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기는 땄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15회 때 어려운 시험 합격해가지고 15회 공인중개사 이런 거 명함에 새게 되는 사람 다 망했어요. 잘난 척 한다고 재수없다고 전부 다 왕따 시키고 아무도 공동중개도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해라 이러면서 아무도 공동중개도 안 하고 이러니까 겸손하게 일단 옆에 다 친목해, 좀 개업하면 옆에 중개업소에 다 떡 가지고 가서 주고, 예, 선배님 뭐 나이 많든 작든 무조건 선배님이라고 하면 돼. 개업 선배잖아요. 그 젊은 사람 보고 어떻게 부르기가 뭐 하니까 다 선배니까 그냥 선배님 하고 이러면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배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해야 좋아한다고요. 자, 기억 맞아요.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했는데 모두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속중개계약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 안 하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말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그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 있습니다. 불요식 낙성계약이니까 효력은 있고, 단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라는 행정상 제재를 받을 뿐이에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요식행위라면, 요식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유언 같은 거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요. 서명 날인만 안 돼 있어도, 도장만 안 찍혀 있어도 그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는 전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D것에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가지 들어가야 되죠. D것 틀렸고, 리얼.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있으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 안 됩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보조원이든 이중소속은 안 된다. 이중소속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우리 교재 지금 보고 있는 교재 맨 뒤에도 암기 프린터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53번 밑에 보면 정리되어 있죠? 53번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중에서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험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예, 대표자, 사장이라는 말, 대표자, 사장, 회장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여기서 부동산 뉴스라는 말은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 여기까지 하고 33페이지 20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